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함수의 함수를 사용하는 쪽과 이제 함수가 일하는 쪽, 작업을 하는 쪽 두 군데로 나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잘 적어 놓으면 함수를 우리가 이제 호출 사용할 때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뭐 나름이긴 한데 더 편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이렇게 바뀌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함수 호출될 때마다 원래 이제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호출될 때마다 이렇게 점프해갖고 여기서 다시 실행하고 끝나면 다시 이리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게 호출을 했을 때 이 이름을 찾아가지고 정의되어 있는 이 코드를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수행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일로 와야죠, 그 다음에 밑에 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점프를 해서 함수 내용 실행한 다음에 함수를 호출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야 그 밑에 있는 코드를 다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되돌아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실행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온다 그랬죠. 되돌아온다. 요걸 이제 리턴이라고 합니다. 리턴. 되돌아온다. 리턴이죠. 영어 그대로. 그래서 함수를 다 실행하고 함수가 끝났을 때 함수를 최초로 호출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라는 주체가, 그거를 리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이 도중에 끝내고 싶으면 이렇게 실제로 리턴 돌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요 밑에까지 안 가요. 여기 색깔 좀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함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리턴 만나면 이 리턴이라는 게 돌아가라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실행하고 돌아가라. 어디로? 얘를 최초로 호출했던 부분 여기겠죠. 그래서 밑에 실행 안 되고 바로 이거 돌아갑니다. 그리고 밑에 또 실행을 해요. 그리고 얘 호출하잖아요. 다시 이로 점프하겠죠. 실행하다가 리턴을 만나면 다시 이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리턴입니다. 리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함수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따로 리턴을 하지 않으시면은 함수에 정의된 모든 코드가 다 실행된 다음에 리턴을 하고요. 내가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리턴을 끼워 넣으면 밑에까지 안 가고 만나는 즉시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뭐 함수에서 리턴을 이렇게 그럼 굳이 왜 중간에 끼워 넣으냐? 왜냐면 이제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얘가 실행돼야 될 때도 있고 뭐 실행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 함수를 바로 끝내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구단을 곱하기를 9까지 하잖아요. 근데 나는 5까지만 하고 끝내고 싶다. 5까지만 하고.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i가 5일 때 리턴 하는 순간 그냥 끝납니다. 함수는 끝나고 여기로 내려와요. 반복문이 몇 개 남아있다 한들 오면은 6, 7, 8, 9까지 반복문이 4회차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리턴 만나는 순간 함수 그냥 끝납니다. 다시 일로 와요. 말 그대로 리턴 돌아와요. 해볼게요. 자, 4까지만 나오죠. i가 5가 되는 순간 리턴 만나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리턴에서는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리턴 값이라는 게 있어요. 리턴 값. 이거를 뭐 영어로 리턴 값, 리턴 밸류.
한글로 하면 반환값, 리턴이 이제 반환이라고 하거든요. 반환값, 리턴값, 반환값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요 예제는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스퀘어는 제곱이죠, 제곱. 그래서 숫자를 하나 받고요. 이 숫자를 제곱을 할 거예요. 제곱하면 이렇게 두 개 하면 되죠. 너무 곱하기가. 이게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프린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다가 어떤 숫자를 제곱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프린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내 프로그램에서 제곱하는 코드가 많이 쓰인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는 게 편하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대신 뭐 하면 되니까 스퀘어하고 10 넣으면 되니까 100 나오죠. 스퀘어하고 5 넣어주면 25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곱해주는 함수를 만든 거죠. 뭐 되게 간단한 기능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기능을 함수화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린트 해서 여기 지금 출력되는 거는 여기서 출력하는 겁니다. 함수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곱한 거에다가 추가적인 연산을 우리가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의 제곱이면 100이잖아요. 그 결과에다가 그렇죠? 위에 10의 제곱 결과에다가 2를 나누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항상 어떤 값의 제곱에다가 나누기 1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죠? 제곱이 된 값에다가 나누기 1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더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함수에다 이렇게 나누기 해놔버리면 스퀘어하면 무조건 나누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딱 제곱까지 구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2를 나누을지 10을 더할지 또 2를 곱할지는 몰라요. 그죠?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사용을 해서 10의 제곱 값을 얻어냈는데 그러면 그 값에다가 2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결과값이죠. 10의 제곱을 한 결과값. 결과값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자, 그럼 결과값. 얘가 10의 제곱 한 결과값. 이 1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 100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다? 나누기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결국 그러니까 얘가 100이 돼야 돼요. 이렇게. 10의 제곱. 이 함수가 제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해주는 결과값을 의미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얘가 값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의 제곱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출력이랑 얘가 값을 사용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이 출력은 여기서 출력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A 해가지고 저장한다고 해서 100이 저장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출력해볼게요. 넌이라고 뜨죠. 넌. A를 출력하니까 넌이라고 뜨죠. 아무것도 값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결과값 100에다가 2를 나누는 값을 여기서 못하죠. 자, 그래서
이 함수가 일을 다 하고 나면 얘의 진정한 목적은 요거죠. 요거. 요 출력은 그냥 우리가 궁금해서 본 거고, 실제 이 함수의 목표는 어떤 숫자를 하나 주면 그 숫자를 제곱을 해주는 거고요. 그 결과값을, 결국 이 함수라는 건 코드를 짜다가 어떤 기능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저장해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함수 하나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후속 작업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작업을 하다가 제곱이 필요하다. 그럼 그때 그냥 함수 갖다 쓰는 거고, 그 밑에는 또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론은 뭐다? 함수가 일한 결과를 내가 손에 쥐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밑에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이 함수에서 그 작업한 결과물을 이 밑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뭐 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값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변수에다 저장해서 쓰죠. 자, 이게 되려면 함수가 이 10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의 제곱에 10의 제곱이 결과인 100으로서 의미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프린트 A 해보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A를 출력하는 걸 명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A 땡땡 넌이죠. 넌 100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드시고 함수를 사용할 땐 결국 그 함수가 어떤 작업을 다 처리하고 그 결과물을 밑에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줘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함수가 끝나고 이게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게 리턴 하면 리턴을 만나는 순간 돌아간다 그랬죠. 호출한 부분으로. 그때 여러분이 옆에다가 값을 하나 적어주시면 이 값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가 만약 여기 일단 100이라고 해볼게요. 리턴 옆에다 100을 적어주면 리턴에서 돌아갈 때 이 100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표현을 그 리턴 값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값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뭘 했을 때? 리턴에서 옆에다 값을 하나 적어줬을 때. 자, 100이 나오죠. 제가 리턴 옆에 100을 적어서 이제 얘는 그냥 뭐예요? 100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기를 1로 바꿔볼게요. 스퀘어랑은 상관없지만 1이 나와야죠. 얘가 1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수 호출하는 표현 자체가 리턴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그냥 출력문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함수는 값으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값으로 사용하고 싶다, 함수의 결과값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리턴으로 함수 값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엄밀하게 이 기능을 제대로 만들려면 1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100도 아니죠. 정확히는 이 받은 숫자를 제곱해서 다시 되돌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함수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자판기라고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10을 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100이 나오는 거죠. 100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5를 넣었더니 5가 튀어나오는 거죠. 자, 아까랑 결과는 다를 게 없지만, 그쵸, 출력이 되는 결과는 다를 게 없지만, 여기서 출력하는 것이냐 여기서 출력하는 것이냐가 달라졌죠. 여기서 출력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값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2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아니면 똑같이 스퀘어
5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곱하기 2로 할 수도 있고, 그 후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밑에서 이제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리턴을 헷갈려 하시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리턴을 하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한 부분이 리턴 값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리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함수가 처리한 결과값을 가지고 후속 작업하려고. 됐죠? 그래서 리턴이 있을 때, 정확히는 리턴 값이 있을 때 함수는 그 값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분이 인풋 이런 거 사용했었잖아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을 이렇게 하면은 이 입력 값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입력한 값으로 리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리턴 개념이 숨어 있는 거고, 우리가 형면화를 할 때도 요거를 이제 인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변수에다 이렇게 담죠. 이것도 뭐예요? 그럼 결국 이 함수가 요거를 매개 변수니까 매개 변수에 저장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실제 숫자로 바뀐 걸로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리턴 값. 자, 그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분명히 어떤 이런 100이라든지 10이라든지 값이 와야 되는 부분에 함수가 와 있다. 그럼 뭐로 보시면 돼요? 아, 이 함수가 뭔가 리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값으로 바뀌겠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함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정의, 호출,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이제 저장하는 변수는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 넘기는 값은 우리가 뭐 인자, 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규먼트. 그러니까 요 스퀘어에 요건 이제 변수잖아요, 그죠? 요걸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 요건 변수 아니죠. 변수에 저장할 값이죠. 이런 걸 인수, 인자 이렇게 불러요. 뭐 아규먼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리턴. 이렇게 요 네 개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개 변수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요거 만약에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만들고 싶다, 그럼 이런 경우가 쓸 수 있겠죠. 플러스 뭐 10 더하기 20.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30밖에 안 나오니까 이 두 개의 숫자는 더하는 건 내가 더해주겠다, 대신 숫자는 니들이 넣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컴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개수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num1과 num2를 더해서 여기서 바로 출력해줘도 되지만, 이걸 좀 더 함수를 확장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리턴을 해라. 함수는 리턴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결과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함수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리턴해준 값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과 20 더한 결과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을 받아서 그걸 출력해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해서 여기서 이제 함수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의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코드의 재활용에 있겠죠. 자, 그리고 코드의 구조화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함수에다가 올바른 기능을 잘 정의를 해놓으면 그 함수는 계속 이제 재활용해서 쓸 거니까 하나의 부품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기능들을 함수화 시켜서 여러 개의 함수로 만들어 놓고 레고 블록 맞추듯이 적재적소에 함수를 끼워 넣으면 코드를 좀 더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집중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맞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좀 정리하고 있다가 지역 전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함수에 의해서 이제 지역이라는 개념이 더 강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함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함수 안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게 이제 지역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뭐 A 작업에서 하던 게 안 돼갖고 B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건 이따가 지역 변수를 얘기할 때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어쨌든 이런 아주 좋은 목적을 좋은 그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함수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쭉 풀어보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또 다르니까